김민아 선생님에게 이 뉴스의 미래를 묻는 시간. 오늘은 이 아이템 준비해봤는데요.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 돈봉투 관련해서 핵심 피의자 중 하나로 꼽혔던 윤관석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는 뭐 19명의 의원들의 이름이 지금 나왔다라고 하는데 일단 요거부터 짚어보죠. 영장이 재청구됐는데 윤관석 의원은 구속했고 이성만 의원은 구속시키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의 피의자인데 이 차이는 뭐라고 보십니까? 법원이 밝힌 바를 보면 핵심은 이제 증거인멸 여부로 보여요. 그래서 윤관석 의원은 이제 자료라든가 뭐 이런 뭐 수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폐기했고 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장 청구의 이제 논리도 심플했다는 거 아닙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 점에서 이제 좀 이 어떤 구속이 된 것 같고 이성만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증거인멸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은 법원이 낮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의 설명 이유로만 보면 이제 거기서 갈린 것 같고, 근데 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나 또 이 사람이 어떤 만약에 이제 검찰의 시각을 말씀드리면 이게 하나의 범죄 아닙니까? 검찰의 시각대로 하면 이 범죄에서 하는 역할이나 이런 거에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관석 의원은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강래구 씨 등으로부터 그다음에 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것을 이 300만씩 나눠준 배분한 사람인 것이고 그 배분한 행위가 아마도 이제 윤관석 의원 그냥 돈을 전달한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 해도 나는 혐의 전면 부인하지만 사실이라 해도 돈을 전달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으나 윤관석 의원 그 당시에 송영길 캠프에서 핵심 지휘에 있었고 나중에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는 사무총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범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야. 라고 이제 검찰은 이제 주장을 한 것이고 그게 아마 상당 부분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어떤 비중으로 봤을 때 윤관석 의원의 비중이 더 크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영장을 왜 기각했는지에 써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제 해석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학계의 이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계에서는 이렇게 본다. 학계의 주된 의견. 네, 그렇죠. 아직은 가설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성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전체적인 그림에서 지위가 윤관석 의원들로부터 돈 받은 사람 중에 하나고 그 돈을 이제 다시 배분한 사람 또 그다음에 이 돈 얼마를 또 마련해서 얼마를 마련해서 다시 이제 또 준 사람 요 정도의 지위잖아요. 그러면 유통책과 배달책의 차이. 네, 이 전체 그림에서의 지위는 또 낮다고 봐서 아마도 구속의 필요성도 좀 이 증거인멸의 어떤 우려라든가 구속의 필요성도 낮아진 게 아닐까. 이미 이제 수사가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이성만 때려봤자 더 증거 안 나올 겁니다. 법원은 이제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검찰이 윤 의원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그 돈봉투 의혹이 제기된 19명 명단을 이제 공개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명단을 공개한 검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옆반 반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쌤의 그 가르침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수법을 많이 써야겠다. 너무 좋다. 두 한결의 기자가 덧없는 평론가에 지나지 않는 저에게 이렇게 배움을 청하고 생방송 진행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기분 좋다. 기분 너무 좋네요 오늘. 그래서 지금 수수를 했다라고 검찰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수 정황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얘기하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게 왜 영장을 내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19명한테 돈을 줬습니다. 자, 이름이 부를게요. 류서구, 김환, 김민아 그렇게 쭉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요것을 조선일보가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 요거를 이제 보도를 한 게 시발점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다른 이제 전제를 다 일단은 배제하고 어떻게 보도됐을까? 요거를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일단 요 검사가 이래서 영장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은 사람은 검사들, 판사, 그다음에 이 피의자들인 분들, 윤관석, 이성만 그리고 그의 변호인들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에 얘기를 해야 이게 성립이 되는 일 아닙니까? 바로 보도가 됐다는 거는. 근데 이 중에 판사는 얘기했을 리가 없어요.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이거나 이 피의자들의 변호사인데, 변호인인데. 그런데 피의자들의 변호인이 또 이거를 얘기해가지고 얻을 실익이 있을까?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또 앞으로 이 피의자들의 어떤 법정 전략에 따라서 그게 좋을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지만 근데 그냥 저의 상식으로 보면은 얘기해서 좋을 일은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사가 이 조선일보한테 얘기를 해서 보도가 됐다. 이게 가장 유력한 가설인데 근데 이것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검사와 언론의 세계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 대단해요.
제가 이제 들은 과거 사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검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검사가 잠깐 다른 일 있어가지고 잠깐 갔다 올 테니까 좀 있어라고 뭘 이렇게 놓고 갔다는 거예요. 이걸 뭔가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상당히 화제가 있는 중요 수사 자료. 네, 그래갖고 막 찍고 막. 근데 이제 검사는 그러면 이제 유출한 것이냐? 유출한 적이 없지. 그러면 자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아마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긴 시간 수사를 했는데 수술이라고 왜 자꾸 얘기를 합니까? 수사를 했는데 사실 이제 뇌물이라든지 자금 수수와 관련해서는 일시 장소와 금액을 특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게 없으면 재판 가서 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진술만 의존하면. 근데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긴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특정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뭐 수사 자료를 다 본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명단을 흘릴 정도로 검찰이 유출할 정도로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데 사실 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혐의에 대한 입증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여전히.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수사 상황을 100% 우리가 알지는 못하니까 그것까지는 이제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검찰이 지난번에 이제 압수수색할 때 대략적으로는 시나리오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 어디서 나눠줬다. 이것 때문에 국회를 압수수색한 거잖아요. 국회 어디입니까? 상임위원장 자리입니까? 어디서 아무튼 나눠줬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그림은 갖고 있을 텐데 다만 그게 이제 맞는 거냐. 그리고 검찰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기소 단계에서 여기서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냐.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별로 이제 뭐 특정된 게 없다. 그리고 검찰도 자신 있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과정인데 그 수준밖에 안 됐는데 뭐 이름을 뭐 이렇게 흘렸다라고 하는 거는 뭐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름을 흘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 기자가 정말 어떤 정당한 취재 과정을 통해서 이 자료를 입수를 했다. 뭐가 됐든 그 자료를 입수됐든지 무슨 뭐 전화 통화를 들었든지 귀대기를 했든지 이렇게 알아내가지고 쓴 거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그 취재를 뭐 취재한 사람이 대단한 거지 그거를 또 문제 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검찰 이런 방식으로 흘려준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모른 척하면서 나 유출한 적은 없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줬다라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악습이고 패단이고 그거 하지 말아야 될 그럴 일 아닙니까? 나중에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해봤는데 그 이름 거론된 19명의 이제 국회의원 중에 그 아닌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물론 다 아니라고 하겠죠. 뭐 나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네. 아무튼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피해나 이런 거에는 검찰이 책임 안 지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흘려줬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결국엔 이 수사는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송영길 당대표의 경선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지금 윤관석 의원의 비중도 그 경선운동 당시 캠프에서의 비중을 보는 거기 때문에 송 전 대표는 외국에서 돌아와서 날 먼저 수사해라, 나만 수사해라 뭐 이렇게 주장했는데 뭐 검찰은 집에 가서 일단 기다리고 계세요 이러고 이제 말았는데 두 번이나 송 전 대표 곧 소환 뭐 이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게 검찰이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수사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니냐는 의심이 있어요. 이걸 뭐 세워라 내워라 도대체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근데 그런 의문이 있는데 좀 더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결론을 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있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뭐 본인도 주장하듯이 불가피한 것이에요. 근데 이제 거의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이제 상황이다라고 이제 전망할 수 있게 된 게 윤관석 의원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윤관석 의원이 구속됐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캠프에서 어쨌든 중요한 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고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는 사무총장이었으니까 그 단계 다음 단계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이제 소환이겠죠. 그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그런데 이제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쨌든 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혐의를 구성하는 거는 또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줄 소환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하지만 이 19명이든 20명이든 24명이든 간에 줄 소환이 아마도 불가피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이들에 대한 어떤 기소라든지 이런 것까지 가는 거냐는 별개의 문제로 지금 보이거든요. 이성만 의원도 어쨌든 여기 없네. 이성만 의원도 어쨌든 구속이 기각된 거잖아요. 이 20명 예를 들면 똑같은 기준으로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구속이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아닌 동등한 위치일 때 했던 프로그램의 정신을 살려서 송영길 전 대표 영장 청구합니까? 하죠. 영장 나옵니까? 나옵니다. 아, 나온다? 네. 네.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을 예상하는 김민하 선생님과 근데 이제 민주당은 네. 그럼 보세요. 송영길 전 대표는 그렇다 쳐요. 왜 그렇다 치냐면 요즘 좀 이상해 좀. 그래서 그렇다 치고
이 민주당 의원들 20명이 어쨌든 소환은 될 것이다. 네. 조사는 하려고 될 것이다. 네. 검찰이. 여기에다가 요즘에 이번에 검찰이 이제 빵빵 큰 소리 친 게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네. 이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야 된다. 네.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네. 근데 소환을 한다는 게 그냥 불러서 차 한잔 하시고 말씀 듣고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환하고 나면 이거 구속영장 청구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그러면은 백현동 사건만 하느냐? 이거 쌍방울이 나오는 대형 이제 이게 뭐야? 북한 정권도 등장해야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도 할 거 아닙니까? 그 묶어서 할 가능성이 큰데 두 번 하기보다는 수사 기관이 다른데 지금 검찰이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백현동과 관련된 소환될 가능성이 소환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도 좀 늘어질 것 같고 이 수사도 늘어질 것 같고 하면 결국 국회가 쉬는 동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영장 청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 아무래도 민주당으로서는 또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정당한 영장 청구냐를 고민해야 되고 그럼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는 거다. 지금 상황이 한꺼번에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잘 넘기는 게 민주당이 잘할 수 있는 일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하나 얘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만약에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정당한 영장 청구인지를 고민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냥 찬성하라고 해라.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선제적으로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내 발로 나가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방식으로 당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훨씬 더 좋겠다. 만약에 오늘 기사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실질심사 가가지고 영장 기각됐다. 그러면은 검찰은 엄청난 역풍을 맞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지적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선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당이 지금 혁신위도 이상해졌는데 혁신 얘기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혁신위도 이상해진 마당에 정면 승부해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승부수 걸어야 될 때가 이제는 오고 있는 거다. 네.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시기는? 자꾸 국회 열리는 동안이라고 그랬으니까는 10월에서 아니죠. 정기국회 때? 그때는 바쁘고 네. 모르겠습니다. 8월 8월 지나는 과정이 아닐까. 알겠습니다.